삶의 일모작은 대부분 지금 하고 계시거나 마무리했거나, 자, 이 모작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 지족상락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만한 거리가 나는 없다. 나는 재주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뭐 뚜렷하게 잡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삶을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먼저 삶의 계획, 생계, 이 모작을 하는 중심 나이가 50이라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의 임원의 평균 나이가 50이거든요. 단지 50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잘라버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인력의 손실입니다. 맞습니다. 50이면 그 사회 안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고요. 지적 함량 베스트입니다. 전문성 베스트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꼭대기까지 다 간 사람이라고 걷어낸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뭐 청년 실업이 뭐 1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애들 취직시키려면은 먼저 있었던 나이 든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는 없는, 돈 많이 받는 월급쟁이를 내쫓을 수밖에 없는, 상징성이 높은 그런 기업에서는 국가 난제를 같이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해마다 뭐 300명이면 300명을 뽑습니다. 거기도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긴 매일반이니까 300명어치를 뽑은 것만큼 안에서 300명어치를 걷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받고 뒤로 빼는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해당하는 나이가 50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모작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100살까지를 2모작으로 구분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100살까지 연장을 해서 해놓으니까 100살 이럴지 몰라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저는 50 넘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괜히 기 살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를 오신 분이면 기본적으로 사회 참여의 의지가 있다는 거고, 어떤 그 강의면 강의에 관해서 기본적인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은 살아있는 분입니다. 근데 나이가 뭐 20대 30대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경상도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 뭐 이상배이 강의한다는데 그거 갈까 그러면 말랐고 이렇게 내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죽은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지만 나이 드신 분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 안에는 50 넘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 제가 올해 47살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0살 무슨 100살. 지금요 대한민국에 100살 넘은 분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현존하시는 어르신 가운데. 과거 같으면 100살 먹은 사람이 투표를 하러 나왔다 그러면 리버티 뉴스가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분 이야기를 그 뉴스에 이렇게 내보내고 그랬었어요. 지금 100살 먹은 양반이 몇 분이나 되느냐? 예? 1000명? 1000만? 일모작의 특징이 뭐냐? 여기는 어차피 부가가치 중심일 수밖에 없다. 여기는 뭐냐? 여기는 지적상락이라고 해서 본인이 만족히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즐겁다. 지적상락이다. 부가가치 중심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교육열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 선조님네들부터 교육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한 인적 자원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데 현실적으로 대학 전공 따라서 사회생활이 연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고등학교 때는 웅변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홍대에서 디자인을 했어요. 요때 이제 사진을 부전공으로 한 거죠. 그러고서 사회 진출은 경향신문사에서 문화부 기자를 10년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선 방송국으로 들어가서 방송 MC를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방송 MC를 꼭 40년을 했더라고요. 누가 보면 당신 참 재주가 많네. 웅변도 해, 디자인도 해, 기자도 해, 방송 사회도 봐, 사진도 찍어 뭐 어쩌고. 아주 숨가쁘게 살아온 그 이전의 흔적들입니다. 그 이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회적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돼 있는 집안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을 조금 특별한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 많이 사귀고 세상 공부 많이 할 수 있는 기자 쪽을 아버님께서 이렇게 권유를 해서 그 참 용케 거길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신문기자 10년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막 만들고 각 신문사 방송마다 편집국에 그 감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대개 군인들이었지만은. 그러니까 기자라는 게 본분이 뭡니까? 뭐
본인이 쓰고 싶은 걸 쓰는 거예요. 그건 뭐 명예 때문에 뭐 돈 때문에 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좌절이 된 그쪽은 그야말로 아무 부가가치가 없는 그런 직업 분야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으로, 기능적으로는 방송이 저한테는 어울리니까 방송으로 전향을 해서 40년을 했습니다. 삶의 일모작은 대부분 지금 하고 계시거나 마무리했거나, 자, 이 모작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 지적상락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만한 거리가 나는 없다. 나는 재주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뭐 뚜렷하게 잡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릅니다. 있습니다.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이 갖고 있는 소질이 다 다릅니다.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한 군데 이쁜 데는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공학 하시는 분들이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세상 모든 존재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존재가 사람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갖고 있는 능력을 10%도 발휘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린 갖고 있는 자산이 많다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내 인성하고 이렇게 적절히 연결이 될 만한 이 모작의 테마가 뭐가 있는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서 삶의 계획, 생계를 1모작, 2모작으로 나누어서 현실적인 설계를 하자. 현실적인 설계를 하자. 첫 번째는 영화, 남들이 봤다는 영화를 나도 보자. 두 번째는 남들이 봤다는 책을 나도 읽고 살자. 세 번째는 공연을 보자. 전시장을 자주 가자. 그 다음에 남 얘기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자. 다섯 번째, 강의를 듣자. 이 뭐 모두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일주일에 한 개씩은 꼭 참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내가 찾는 인생 이모작의 테마가 들어있을 수 있다. 뭔가 비교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뭐가 있어야 거기서 찾아낼 거 아닙니까? 풍성한 문화 시대를 활보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만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삶의 계획, 인생 이모작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었고요. 사람이 죽을 때 껄껄껄 그러고 죽는다 그래요. 조금 더 사랑할 걸. 내가 조금 더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줄 걸. 그 다음에 정말 욕심 없는 세상을 살 걸. 껄껄껄 그러고 죽는다 그래. 그렇죠. 뭐 아무리 그 완성도 높은 세상을 산 분이라 하더라도 작별의 순간은 아쉬울 겁니다. 제가 그 영화를 이제 시간이 있으면 보십시오. 영화야말로 그 시대의 가장 그 극명한 단면입니다.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그 아주 엑사이팅한 영화들을 많이 봅니다. 가령 그 쓰나미 같은 걸 테마로 한 해운대 같은 영화를 많이 이제 보는데, 천만이 봤다 보면 거의 다 본 거거든요. 그런데 나만 못 봤다. 그 대열에서 나는 빠져 있다. 그걸 왜 보러 가는지에 대한 호기심. 그다음에 그런 그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삼면이 바다니까 쓰나미가 들이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 나에게 가장 귀중한 건 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 키우는 좋은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꼭 보십시오 하는 건데, 정말 늘 죽음을 앞에 두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 순간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뭔가, 내 아내를 조금 더 사랑할 걸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누라를 열심히 사랑해 주자. 내가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좀 도와주자. 도와줄 걸 후회하지 말고, 극한에 달했다고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단히 겸손해진다, 숙연해진다. 그래서 가끔은 뭐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경각에 달았다는 생각을 하자. 이제 죽음이 머지않다는 생각을 하면 그래도 조금 이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사람이 겸손해지고 좀 남들 시각에서 봤을 때 조금 덕망이 느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곱게 늙으신 분으로 비춰지지 않겠느냐. 이 방송국 스튜디오가 들썩할 만큼 크게 아주 자신 있게 대한민국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빛나는 인적 자원이 올스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